많은 분들이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커튼 머리를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일단 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죠. 어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어제 이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또 커튼머리로 나타난 고유정. 전 남편 졸피뎀 안 먹였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졸피뎀. 그런데 부인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차 공판에서도 우발적 사례를 강변했다. 그리고요. 현 남편의 전처 가족들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무슨 의도인가요? 이거는. 지금 어제 고유정 쪽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졸피뎀을 고유정이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뭐 검출됐으니까 사용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그러니까 숨진 전 남편과 고유정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먹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은 또 현 남편 전처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가족 증인 신청을 말합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 기사는 어제 여러 가지 오간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이름이 쓰여 있나 증거 부인한 고유정이다. 피해 이름이 쓰여 있나. 졸피뎀, 혈흔 등 검찰 제출 증거에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다 반박을 했고요. 제주 펜션 전장 검증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청객들 뻔뻔하다 비난 퍼붓다. 그리고 역시 이 사진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에요. 제주지법 201호에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 실린 사진은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거죠. 머리를 앞으로 다 풀어헤쳐서 보통 저 상태면요 누구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지금 저 모습으로 어제 입장을 했고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이 저 머리 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질문 저에게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머리 좀 어떻게 안 되는 거냐?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불가합니까? 지금 현행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지금 피고인이죠. 신원 공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찰 단계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이 보호 자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피의자 현재는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할 것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현 상태의 피고인의 몸을 뭐 강제로 머리를 묶게 한다는가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흡해서 그 법 자체가 조금 뭐 완전치가 않아서 사실 그 피고인 자체의 얼굴 다른 제대로 나온 사진을 공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언론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가려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취지밖에 자연스럽게 없거든요. 노출되게 하는 거다라는 게 그게 신상 공개 취지예요? 그게 지금 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물론 법을 만들 때 아마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이 저런 식으로 머리로 마치 저는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못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이거 말고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고유정 덕분에 법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입장할 때 저렇게 입장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봤잖아요. 저 때도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게 되나요?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그런 건 지금 관계가 제가 재판정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건 역시도 정해진 바는 없고 사실 지난 1차 공판 때는 고유정은 재판정 안에서도 머리를 커튼처럼 내리고 계속 그럼 어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거기 방청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방청객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럼 재판장이 그 머리 좀 뒤로 넘겨라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걸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피고인 저 머리를 돌리세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 얼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인증신문이라고 하죠. 예. 인증신문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가가 첫 번째 공판장에서 예. 하거든요. 그때는 뭐 이게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물론 그것도 사진을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앉아 있든 간에 이게 뭐 재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예. 다리를 뭐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세를 좀 뭐 예. 함부로 놓는다 이럴 때는 소송지휘에서 제대로 앉으세요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머리를 넘겨라라는 얘기는 아마 재판장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계속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그럼 점점 길어지게 저러고 재판장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건 고유적의 뭐 뜻에 달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뭐 어제 이른바 이 머리카락 커튼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어제 다툼이 있었던 게 졸피뎀과 혈흔 관련 다툼이 있었다고 네.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검찰은 예. 이 고유정의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를 먹여서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해쳤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범죄다라는 주장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어떻게 반론하냐면 예. 만약에 수면 유도제를 써서 그 전 남편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다쳐가면서 그런 어떤 공격을 했겠느냐.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다쳤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 졸피뎀은 전 남편이 먹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먹었다라는 주장을 그럼 하고 그 있어요. 졸피뎀은 본인에 피해서 나온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채취한 혈흔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피와 전 남편의 피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검출된 거기 때문에 이게 내 혈액에서 나온 건지 전 남편의 혈액에서 나온 건지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피가 그럼 섞여서 누구 피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명확하지 거예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이 고유정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한 걸로 생각했다는 사람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유정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저는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유정의 다툴 여지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혈흔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혈액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예요. 이게 누구의 피고 누구의 DNA가 있고 그 동일한 혈액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정도까지는 그거는 검찰에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이 지적한 건데 타당하다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은만큼은 검찰도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추가로 어제 나온 내용이요. 현 남편의 전처의 가족들 증인 신청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게 본인이 전 남편으로부터도 그리고 현 남편으로부터도 굉장히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심신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뭐 가정폭력과 광고된 신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많이들 이건 고유정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혼 소송 과정 중에라도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어디서 나온 상상이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현 남편이 그리고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식의 가혹행위인지를 입증을 해야 내가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신청을 받아줄까요? 저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나왔다는 사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